예,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데니스입니다. 저는 오늘 6반에서 현강을 나와 있고요. 여러분하고 오늘 함께 공부해 볼 지문은 29페이지에 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한번 봐주세요. 6반 친구들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기운이 넘치죠. 자, 같이 한번 첫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지 문제니까 역시나 우리는 첫 문장 읽고 마지막 문장 읽을 거예요. 중간에 역적 연결어가 없다면요. 그래서 정답을 바로 찾아볼 겁니다. 첫 문장 보시면 와, 첫 문장부터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걸 강조하는 바로 강조 구문이 등장했습니다. 보시다시피 it is와 that 강조 구문이죠.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거는 not only through our actions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that 이하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 겁니다. We can give life meaning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give는 수요 동사예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인 인생에게 직접 목적어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것이 not only through our actions 우리의 행동만을 통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와, 첫 문장부터 되게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행동만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럼 행동이 아닌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In so far as는 혹시 의미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너무 똑똑한데? 맞아요. As long as라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입니다. 자, in so far as we can answer life-specific questions responsibly. 우리가 인생의 specific, 특정한 질문들에 관하여 responsibly, 책임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행동만 갖고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뭐를 통해서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we can fulfill이라고 하는 건 이행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The demands of existence, 생존의 요구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not only A but also B 구문도 등장한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 역시라고 되어 있고요. not only 다음에 as가 보이고 but also 뒤에도 또 as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active agents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이겠네. agent란 단어는 행위를 하는 사람, 행위자를 우리가 보통 agent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loving human beings, loving이란 표현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해석 잘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오, 그렇지. 애정어린. 야, 선후. 정말 그 선후 관계를 딱 파악해서 단어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애정어린이란 뜻이에요. 애정어린. 그래서 애정어린 인류로서도 우리는 생존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문장부터 좀 어렵긴 했는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빠르게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단지 우리의 행동만을 통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의 특정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생존의 문제, 생존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데 어떤 적극적인 행위자로서뿐만이 아니라 애정어린 인간으로서도 삶의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생존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행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어렵긴 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선생님이 지금 초록 색깔로 표현하는 우리의 행동만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다라는 거랑 적극적인 행위자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일맥상통한 얘기인 거 아시겠어요? 적극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왠지 날 뻔했어요. 적극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지? 그냥 애정어린 인간으로서도 충분히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닐까? 그럼 이제 그 얘기가 나와주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읽어볼까? 아직 명확한 정답을 파악하기 전이니까요. In our loving dedication, 우리의 애정어린 dedication 조금 어려운 어휘긴 했습니다만 혹시 의미 알고 계실까요? 오, 전념, 헌신이란 뜻입니다. 야, 대답 너무 잘하는데 6반 오늘따라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전념 혹은 헌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애정어린 전념 속에서 말이죠. 어디에 전념하는 거냐면 the beautiful, 아름답고도 the great, 위대하고도 the good, 선한 것 이런 것에 우리의 이런 그 애정어린 전념 속에서 이런 애정어린 인간으로서도 사실은 삶의 생존 요구에 충분히 우리가 이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서서히 알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바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의문문이 딱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주제나 요지나 제목 묻는 문제 혹은 주장 묻는 문제에서 의문문 아무 때나 막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의문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면 이 글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의문문 한번 보자고요. Should I perhaps try to explain for you? 제가 당신에게 explain, 설명하도록 어쩌면 try to, 애를 써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독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뭘 설명해야 되는 거지? With some hackneyed phrase. hackneyed는 밑에 각주에 뭐라고 돼 있나요? 진부한, 뻔한 이런 얘기예요. 그죠? 진부한 phrase, 문구 이거를 가지고 당신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뭘 설명하는데 그 explain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how가 이끄는 절이 와 있네요. 이게 전부 explain이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와 있다 보시면 돼요. How and why, 어떻게, 그리고 도대체 왜 experiencing beauty,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요게 지금 how나 why 이하의 주어였네, 그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can make life, 인생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meaningful, 의미 있게라는 목적격 보호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와 같은 그러한 진부한 구문으로, 진부한 문구로 제가 당신에게 꼭 설명해드려야 아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는 거지. 그 말은 뭐야 얘들아? 꼭 적극적으로 행동해야지만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움이라는 걸 경험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 나왔는데 꼭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애정어린 인간으로서 특히나 아름답고 훌륭하고 선한 것에 대한 우리의 애정어린 전념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정답 바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가볼게요. 뒤에는 반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1번. 예술은 감정의 자발적 흐름에 근거를 둔다. 예술이 이 글의 소재인가요? 인생이 이 글의 소재입니다.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인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초점이 좀 어긋났고요. 2번이요. 인생의 목표? 목표는 아니지 않나? 이거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였어? 글 중간까지 읽었는데 아직까지 사람마다 목표는 다양하다라는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그렇죠? 3번이요. 능동적인 활동 참여를 통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것만 갖고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이미 진즉에 얘기했잖아. 첫 문장부터.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행위, 능동적인 행위자 이런 것만 가지고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3번은 완전 잘못 해석한 거. 4번. 끊임없는 연습과 인내가 예술 분야의 대가를 만든다. 우리 예술 분야의 대가 되자고 쓴 글인가요? 마지막 5번 보세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 위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experiencing beauty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인생을 이렇게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므로 정답은 너무나 명확하게 5번이었어요. 여러분 뭐 다른 반론이 있을 수가 없죠. 심지어 선생님이 분명 요지 묻는 문제에서 이렇게 의문문으로 제시된 거 해답 구하면 정답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의문문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Should I perhaps try to explain 그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부한 문구, 즉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을 어떻게 그리고 왜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가와 같은 그런 진부한 문구로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치? 즉 이렇게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거구나 라고 바로 파악하시면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계속 가볼게요. 이제 나머지 내용 확인 한번 해봅시다. 계속 같은 얘기 나오는지. I prefer, 나는 뭐 하는 거죠? 선호하는 거죠. 더 좋아하는 겁니다. 뭘요? prefer의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쓰기도 하고요. ing 쓰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to confine을 썼지만 사실 뭐 이 자리에 confining 쓴다고 해서 완전 틀렸다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prefer는 둘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confine이란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잖아. 그지? confine A to B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요거는 잠깐만 여기까지 다 가야 되겠네. 오케이. confine A to B라고 하게 되면 혹시 이거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소빈이 훌륭하다. A를 B에 한정시키다. 나연이도 대답 정말 잘했나연. 그죠? 잘했어요. A를 B에 한정시키다. A를 B에 국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to following thought experiment, 다음의 사고 실험에 한번 한정시켜 보는 거, 이걸 되게 선호하고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사고 실험이라는 건 우리 왜 종종 그런 거 하잖아. 딜레마적인 상황을 딱 놓아놓고 당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실험. 그런 게 바로 사고 실험이에요. 자,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Imagine that. 대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You are sitting in a concert hall. 여러분이 콘서트 홀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요. 뭐 하면서? Listening to your favorite symphony.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교향곡을 들으면서요. 그리고 your favorite bars of the symphony. 여러분의 그 가장 좋아하는 교향곡의 bar. 이거 보고 또 선생님 초콜릿 바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뭐예요? 그렇지, 마디란 뜻입니다. 우리 또 윤정이도 대답을 잘했고요. 또 수정이도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수정이가 유정이죠, 유정이. 유정이 노수정 맞죠? 아니 유정이죠. I'm sorry. 이거 편집할게요. 유진이죠. 네, 유진. Your favorite bars. 이건 마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교향곡 마디가 resound in your ears, 여러분의 귀에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교향곡이 여러분 귓가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you are so moved, 여러분은 너무너무 감동한 나머지 so that 꿈은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이 왔는데 나왔네요. 너무나 그 음악에 감동한 나머지 그 결과 그 음악이요 sends shivers, shiver란 단어, 요거는 떨림이라는 의미의 명사겠네요. 그죠? 이 떨림이나 전율을 down your spine, 당신의 스파인을 타고 흐르게끔 만들어줘요. 여기서 스파인의 의미는 이야 정말 6반 아이들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척추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척추를 타고 흐르게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데 온몸의 전율이 막 척추를 타고 흐르는 듯한 느낌 받아본 적 있죠? 그지? 오케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기뻐지고 소중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예술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예시인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상상해 보라는 거야. 데디하를요. It would be possible for someone to ask you in this moment. 바로 이러한 순간에 당신에게 질문하는 게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구문은 바로 분석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은 무슨 주어예요? 형식상의 주어, 가주어겠죠. 그럼 for someone은 무슨 주어예요? 진주어 나오기 전에 진주어가 누가 하는 행동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주어. 의미상 주어. 그렇지. 이거 의미상 주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가 진주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지? 요게 진주어입니다. 진주어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해석을 할 때는 for someone, 누군가가 이걸 주어처럼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누군가가 당신에게 바로 이 순간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whether your life has meaning, 당신의 삶이 의미가 whether, 있는지 아닌지를 질문을 던지는 게 만약 가능하다라는 점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교향곡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탁 던지는 겁니다. 당신 삶 의미 있는 삶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네 라고 답하겠죠. 당연히. 그 얘기 나온지 볼까? I believe, 저는 믿어요. You would agree with me, 저의 말에 동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If I declare that, 제가 만약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단언한다면, 선언한다면, declare라고 하는 건 단언하다, 선언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제가 만약 선언한다면 that 이하라고 뭐라고 선언하냐면 in this case, 바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you'd only be able to give one answer, 당신이 오로지 하나의 대답만을 들려줄 것 같다라고 if I declare, 제가 만약 선언한다면 그래서 it would go something like, 마치 이와 같은 말처럼 될 건데요. It would have been worth it to have lived for this moment alone 이라고요. 자, 여러분 역시 it은 가주어일 거고요. 그 다음에 to 이하가 진주어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바로 분석을 해내셨을 거예요. 자, for this moment alone이니까 오로지 이 순간만을 위해서 to have lived, 살아온 것이 would have been worth it, 그만한 가치가 있었노라 와 같은 그런 말처럼 여러분이 하나의 대답만을 들려줄지 않을까라고 if I declared, 제가 만약 선언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제 말에 동의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었는데 간신히 찾아서 들었을 때 그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만약 그 순간 여러분에게 당신 삶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묻는다면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죠. 한 번쯤은 있죠. 저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제가 뮤지컬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뉴욕 브로드웨이 가서 오페라 유령 The Phantom of Opera라는 뮤지컬을 처음 봤을 때 진짜 온몸에 전율이 쫙 흐르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 그 순간에 질문 던졌다면 당신 삶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위해서 오로지 살아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한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해석이 빨랐나요? 괜찮았어요? 결국 이거는 뭐지? 인생에서 꼭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해야만 삶이 의미 있는 거야? 아니,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얘기였고요. 이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핵심 표현, 바로 저거겠네요. 보라 색깔로 강조 한번 더 해볼까요? 잠깐만요. 파란 색깔로. 바로 이 문장이죠. Experiencing beauty,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글 전체의 핵심 키워드겠네요. 만에 하나 선생님이 저걸 빈칸 추론 문제로 바꿔서 다시 한번 제시해 준다면 저 문제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어야죠.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그지? 여러분이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정답 5번까지 했고요. 우리는 다음 지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6반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정말 기운이 막 북돋아요, 그죠? 6반 아이들의 이런 힘찬 응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